네, 이제는 뭐 이런 문자 받으면 뭔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지면서 사건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쓸어갈 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신아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서 왜 속을까? 이런 반응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기현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절박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고 그리고 수법도 그만큼 교묘하게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기사가 보통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수법을 설명하는 전문가들의 설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제 제가 리포트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것도 그만큼 그럴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취재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3년 전에는 검사를 사칭해서 그 수사 공문을 꾸며내서 돈을 뜯어낸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일당이 그 가짜 은행 앱을 이용을 했는데요. 피해자분한테 이 설치 파일을 받아서 USB에 담아서 그 전문 분석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일일이 보여주고 원리를 설명해 주자 이런 취지였고요. 사실 앱 설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금방금방 쉽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생활고를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출도 많이 막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재산금융권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수법을 써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그 수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팀의 조소희 기자가 인터뷰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모 씨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목이 나는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믿게 되었나. 그러니까 이분도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보면서 저걸 왜 당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돈 빼가고 잠적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진화를 해서 저축은행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을 모두 사칭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캐피탈에서 빌린 것부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실제 돈을 입금을 해주기도 합니다. 좀 믿게 하려고. 네,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일당이 다른 저축은행에서 돈을 몰래 빌려와서 준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조모 씨는 캐피탈에서 연 17%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캐피탈에서 저축은행 그리고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게 해주겠다라고 일당들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 씨도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금리로 낮춰야 하는 압박감이 늘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이성이 마비됐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코로나 지원 상품이란 요소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의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을 취소하겠다라고 하자 그러면 계약 위반이다. 돈 받았던 거 다시 내놔라. 이래서 돈을 또 뜯어가고요. 결과적으로 조 씨는 원래 캐피탈에서 빌렸던 돈에 대한 저금리를 그러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해결을 하려다가 3,900만 원을 오롯이 추가로 더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축은행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으로 깜짝하지 변장을 해서 고금리를 해서 좀 갚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면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으로 약간 유인을 하는 거군요. 굉장히 전략적인데. 피싱의 분석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음성 파일이 막 나왔다면서요? 네, 이 피해자분이 시중은행을 사칭한 조직원에게서 받았던 설치 파일을 저희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폰에 깔면 이른바 좀비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행 직원이 그분한테 연락을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앱이요? 네, 그 앱을 오. 깔게 되면 좀비폰으로 바뀌게 되고 보안업체에서 분석을 했고요. 네. 용어로 리버싱이라고 합니다. 실행 파일을 소스 코드로 바꿔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는 분석 기법인데 그래서 보니까 특정 번호로 연락을 하면 특정 음성 메시지가 나가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뒀어요. 그래서 MP3 파일이 우르르 나왔는데 제목을 보니까 땡땡은행, 땡땡생명, 금감원 등등 금융보험사 각종 번호가 다 나와 다른 있더라고요. 버전이 이렇게 저장돼 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보안업체 대표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땡땡생명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네. 그 앱에 저장돼 있던 땡땡생명.mp3 음성 파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치 피해자들은 이 음성 메시지가 전화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묘한 게 이 음성 파일들이 실제 해당 금융사들의 목소리를 따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진짜 몰라서 그 진짜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 원래 폰으로. 근데 앞쪽 목소리랑 문구는 똑같은데 그 뒷문장이 달라요. 그거를 듣게 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금감원에 저희가 전화해보지 않는 이상 이거 뒷문구가 다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 물어보니까 이 일당들은 보이는 ARS 앱이라는 것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 금감원에서는 앱을 통해서 상담원을 연결해주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앱이 설치를 할 때 그 권한 허용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헐겁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침투해서 해킹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원격으로 지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되게 교묘한데 어떻게 이제 피싱 수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이스피싱 1단과 실제로 통화한 음성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한번 듣고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신청 접수가 안 들어오셔가지고 연락 좀 드렸어요. 저희 모바일 신청서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압축 파일로 보내드린 거 받아보신 거 없으세요? 제가 일단 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명을 잘 못 봤어요. 다시 앱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상담 신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상담 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빈 공란에 공백 없이 다 기재해 주시고 밑에 신청 접수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저 이거 핸드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없나요, 앱에? 예, 문제 없으십니다. 저 보이스피싱 좀 당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성공을 하셨으니까 입금하신 저희 계좌번호 말씀하시니까 근데 계좌번호를 일일이 다 알려드려야 되나요? 지금 거기 그 계좌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 성공하셨다면 그 계좌에 더 출금되지 않는 어떤 결제라든 이런 부분 알려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실제로 들어봤는데 다 보이스피싱 범민들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저도 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전에 그 어눌했던 막 김명 팀장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고 요즘은 목소리를 변조하는 기계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개인정보로 요구를 하죠. 얘기를 할 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제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통화를 하면서 분명히 통화 녹음을 눌러놨는데 전화를 끊고 보니까 통화 내역도 지워져 있고 통화 녹음 파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지운 거죠. 그게 조금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좀 놀랐고 또 전화가 걸려온 게 1577이 앞번호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변작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화를 거는 거는 다른 번호인데 실제로는 기관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걸 앱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더 교묘해지고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 정도 앱을 만들려면 사실 거의 전문가 수준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좀 숙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앱 개발자면은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이 앱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이스피싱 저희가 이 사례들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대책을 좀 나온 게 없습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을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게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이 사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앱 설치를 통한 것도 일단 의심스러운 앱 깔지 말 것, 그리고 휴대전화 그런 버전 최신으로 해놓고 의심스러운 거 다운로드, 클릭, 뭐 링크 연결 이런 거 안 하게 하고 네. 뭐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교묘한 수법들은 또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아람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